안녕하세요, 하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2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트럼프 미친 것 같네요. 제정신인가 싶어요, 지금. 주말에 트럼프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이 쏟아내 버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이후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체크해보고 차트 지금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 삼각수렴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줄고는 있었지만 뭐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위를 올려치는 거를 메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롱매수를 했었죠. 여기에서 롱매수를 하고 계속 3일 동안 버텼어요. 이렇게 흔들어내는데, 그래서 버티고 나서 올라와서 딱 여기 매물대 있는 자리에서 저는 반익을 날렸습니다. 반익을 날리고 뭐까지 봤었냐면,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것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자리 언저리 반응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올라온다면 2번 자리나 2번 자리 살짝 위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2번 자리가 강저항이기 때문에 2번 자리 언저리에서 저항받으면 죽지 않겠는가, 혹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추선이 굉장히 또 강력하잖아요. 하락 구조를 붕괴시켜주기 전에 보통 이런 추세선에 맞기 때문에 전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2번 자리를 살짝 깨주고 꺾인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완익을 하고 숏을 칠까 아니면은 해치 숏을 칠까라고 고민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대로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 채널 돌파하고 나서 상단에 리테스트를 왔는데 여기서 재진입 안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그림이었고, 그럼 2번까지 딱 치고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삼수 상단을 리테스트하면 A, B, C로 올랐다가 A, B, C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구조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와장창 하고 갑자기 꽂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추세선 다시 들어올 때 여기에서 진입한 거 요 정도에 내려올 때 불을 탔다가 평단이 한 요 정도 됐었거든요. 요 밑에 사이즈에 잡혀 있었는데 여기 로스 잡아두고 있다가 여기 깨지는 순간 로스가 나갔습니다. 익절 로스가 나가긴 했었어가지고 여기서 반 털고 여기서 익절 약 나갔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말에 일정도 있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땡겼다 이렇게 꼽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린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방밖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방을 치기에 제가 포지션을 잡고 바로 붙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말 좀 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지션을 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트럼프가 난리 브루스를 쳤죠. 이란까지 때렸어요. 갖다 때리면서 지금 핵시설 공격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와장창 빠졌는데, 저는 트럼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대선 당선 당시에 메인 캠페인이 마가잖아요. 이 마가라는 건 자국우선주의란 말이죠. 자국우선주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국제경찰 안 하겠다, 우리가 전쟁 참여하면서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많다, 이익보다는. 그리고 본인은 핵 관련해서 업적을 남겨서 노벨 평화상도 받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산시장에 돈을 넣고 싶어 하는데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파워를 엄청 깠단 말이에요. 자르네 마네 하면서.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국우선주의에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한 것,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한 것, 그리고 물가 잡아가지고 금리 인하시키겠다고 한 것, 금리 인하시켜가지고 주가 부양하고 자산가치 부양하겠다고 한 것과 전부 정반대의 선택인 이란 공격을 택했어요. 이란 공격하면 뭐가 돼요? 전쟁 참여 안 할 수 없죠. 직접 타격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강성 중동국까지 건드렸다가 만에 하나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게릴라성인 테러를 맞으면 자국민들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전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겠다는 말도 못 지키는 선택이고, 노벨 평화상 아무리 북핵 문제 잘 처리를 해도 전쟁 일으킨 나라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 줄 수 있냐고. 이것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란이 어쨌든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의 분쟁이 심해지면 유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는 없고, 지금 바닷길 막아가지고 운송을 못하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운송료 증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가 앞으로 내걸었던 모든 것과 대비되는 이 이란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직접 타격을 안 하고 협박만 해서 좋은 성과를 끌어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모든 걸 다 틀어버리는 이란 공격을, 그것도 직접 공격을, 미국
미국발 벙커버스터를 이란 바닥에다 꼽아버리는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건 거의 배제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3번에서 자리를 깔아주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을 중간에서 압박을 주면서 미국이 끝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샹크스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이 선봉대를 서가지고 직접 타격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이때 들어 올려친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내부자들은 알았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게 아니면 저렇게 꼽힐 일이 좀 쉽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글로벌적인 이슈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될 거고 이란은 현재 굉장히 몰려있는 상태다. 그럼 이 전쟁 자체가 길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란이 지금 그렇게 막 강력해 보이지는 않죠.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텨내긴 좀 쉽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이슈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이 직접 투입을 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지금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보면,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A, B, C의 형태로 빠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 제낀 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3번 자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한 상태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보면 정확히 1대1 자리와 매물대에 걸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타서 안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 1대1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와서 조금 강하게 말아 올려주면 이 한 추세는 마무리되었겠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건 A, B, C로 떨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C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거의 한 파동이 끝났다 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추세선 돌파가 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추세선 보이죠? 그러면 이 추세선은 맞고 하락하든 혹은 이 추세선을 넘기는 어떤 되돌림이 나와주던 아마 반등을 한다라고 보는 게 우선적일 것 같은데, 현재에는 1대1 저항을 받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큰 틀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그러면 조정의 끝일까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파동이 지금 A, B, C로 떨어진 게 조정의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찍어보면 해당 자리는 아직 382를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382를 되돌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발 더 빠져서 382까지 탁 찍어준다라고 하면 거의 완벽하게 한 파동 끝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보시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올랐어요.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5월 말 정도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상승의 흐름을 갖고 갔고, 이후 5월 말부터 현재 상태 보면 6월 말까지 약 한 달의 조정 기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족했다. 거의 1대2 시간이 흘렀다. 상승한 비중만큼 하락한 비중의 시간이 흘렀고, 가격적인 저항도 382 정도까지 딱 눌려준다면 예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정의 조건은 슬슬 거의 다 채워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잘 버텨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발 정도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닥 정도 깔아주면 충분히 한 발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약고점 갱신 혹은 싼 고점 만들고 조정을 받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큰 범위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빠지더라도 382 정도에서는 받아볼 만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반등을 준 다음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공통롱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한 발 더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들, 이번 자리나 이런 추세선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눌림 숏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여기 저점이 나온 게 아니면 382 정도 구간까지 한 95K 정도 언저리까지는 받아볼 만한 구간이라 생각한다. 왜? 여기에서 한 파동 끝나고 나면 반등 나왔다 빠지던지 반등하고 여기서 자리 깔다가 날아가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저리는 지금은 롱매수를 받아도 아마도 살려줄 수 있는 자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한 95K 언저리까지 가더라도 아마 한번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공통 롱 구간을 좀 째려보고 있다가 롱은 각이 나왔을 때 롱을 한번 받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세팅은 웬만하면 롱으로 좀 받아볼 생각이고, 아침에 정찰병은 살짝 받아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1차 매수는 받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도미넌스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생각하고 있었던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주요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테더 도미넌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겠죠. 여기를 다시 재돌파를 해내고 꺾여 내려오는지를 보는 게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 현재 보시면 비트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진짜 이 도미넌스가 말인가 싶어요. 66%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죽을 못 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트랑 이더들이.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알트들이 조금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 추세 잘 살려가지고 알트들도 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반등 줄 때 요거 꺾이고 나면은 자금이 어디로 먼저 가는지, 비트로 먼저 가는지, 이더와 알트로 먼저 가는지 체크를 하셔서 알트 매수도 한번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알트가 너무 바닥권이니까요. 비트는 그래도 고점 주위에 있는데 알트가 너무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반등만 주더라도 꽤 큰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제가 차트를 세심하게 못 보는 사이에 전쟁 일으키고 벙커버스터 날리고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 영감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차트적으로 조금 보면서 주요 자리 체크하고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면서 좀 매매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요번 주는 반등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현재 멈춘 자리 아니면 뭐 다음 자리 정도면은 거의 그래도 구해주는 자리가 아닐까 싶으니까 롱 위주로 조금 대응해보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인데 조금 힘들 내시고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모두 답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